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46살이고 대기업에서 해외 사업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올해로 18년째가 되었고 아내 수연이와는 대학 때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싸움도 없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거든요. 아이는 없지만 둘이서 꽤 행복하게 지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직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고 오히려 시원한 마음이에요.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해외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해외 지사에 나가야 하거든요. 주로 동남아시아 쪽인데 태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곳들이죠. 그때마다 수연이는 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어요. 저는 그게 미안해서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선물을 사가곤 했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는 향수나 가방, 액세서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수연이도 이해해준다고 했고 오히려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고마워.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수연이가 고마웠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가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제가 출장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태국 지사에 출장을 갔었어요. 원래 계획은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현지에서 계약 건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어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급하게 비행기표를 바꿔서 하루 일찍 돌아오게 된 거죠. 사실 수연이에게 미리 연락하려고 했는데 시차 때문에 한국은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자고 있을 텐데 깨우기 미안해서 그냥 조용히 들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창밖 야경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출장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거든요. 수연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고 함께 축하 식사라도 하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게 밤 11시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출장 다녀오시는 거예요? 네, 태국에 다녀왔어요. 부인이 많이 기다렸겠네요. 그 말을 들으니 빨리 집에 가서 수연이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연이에게 줄 선물을 생각해봤어요. 이번에는 태국에서 유명한 실크 스카프를 사왔거든요. 수연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태국 전통 과자도 샀고요.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보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벌써 잠들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이 평소보다 어수선해 보였어요. 제 구두장 옆에 낯선 남자 구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검은색 가죽 구두였어요. 꽤 비싸 보이는 수입 브랜드였죠.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수연이 오빠가 왔나 싶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연이 오빠는 가끔 우리 집에 들르곤 했거든요. 특히 처가댁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면 수연이와 상의하러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이상했어요. 밤 이 시간에 오빠가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구두 사이즈도 오빠 것 같지 않았고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크리스털 잔이었습니다. 와인병도 하나 열려 있었고 반 정도 비어 있었어요. 수연이는 평소에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나 가끔 한두 잔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와인을 마신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실은 조용했는데 침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숨소리 같은, 신음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뭔가 격렬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분명히 수연이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와도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2사람이 격렬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제 아내와 낯선 남자가 말입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옮겼어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침실 무드등이 켜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틈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 아내 수연이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낯선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매일 잠을 자던 바로 그 침대에서 말이에요. 수연이는 그 남자 위에 올라타서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고 둘 다 완전히 쾌락에 빠진 채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수연이의 허리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고 있었고 수연이는 머리를 뒤로 젖힌 채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제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수연이보다 조금 젊어 보였어요. 아마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몸도 꽤 건장해 보였고 수연이가 그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둘의 모습을 보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처럼 말이에요. 수연이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야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둘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침착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순간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법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대고 둘의 모습을 선명하게 담았어요. 얼굴도 보이게, 침대도 보이게, 그리고 시간도 확인할 수 있게 말이에요. 몇 분 동안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촬영하면서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수연이는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더 적극적이고 더 야성적이었어요. 그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세게 좋아 같은 말들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도 수연이를 완전히 자기 여자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좋아, 너 때문에 미쳐 같은 말들을 하면서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깊은 애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촬영을 한 후에야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좋냐? 여기가 누구 침대인지 알아? 저는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고 그 남자는 벌거벗은 채로 허둥댔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둘 다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남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급하게 일어나려고 했어요. 여보, 이건 아니야.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입 닥쳐.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주워 입으면서 뭔가 핑계를 대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당신 이름이 뭐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름 말이야. 나중에 찾아가야 하니까. 그 남자는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좋아. 기억해둘게. 저는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앞으로 이 이름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는 계속 이불을 감싸고 떨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는 걸 처음 봤을 거예요. 평소에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김태준이 옷을 입고 도망가려고 하자 저는 현관문을 막고 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아직 안 끝났는데? 김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불륜이 들통난 경험이 없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하고서는 몰랐다고 하다니요. 몰랐다고? 그럼 우연히 여기 온 거야? 우연히 옷을 벗었고 우연히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거야? 제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증 꺼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요? 신분증 꺼내라고 했어.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찾아가서 정산하지. 김태준은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태준. 1981년생. 43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회사원이었어요. 주소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태준 씨, 기억해 둘게요. 앞으로 자주 볼 일이 있을 테니까. 김태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발 선처를. 선처?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 18년 결혼 생활을 망쳐놓고 선처를 바라. 정말 뻔뻔하네. 수연이는 계속 이불을 감싸고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이건 정말.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게 전부야. 다른 남자와 내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건 말이야. 그때 김태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고 앞으로는 절대. 닥쳐.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주거침입죄로 말이야. 경찰서요? 김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범죄 행위를 한 거잖아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저는 진짜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행범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한 상황을 묻자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모르는 남자가 제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요. 주거침입죄와 그에 따른 피해로 신고합니다. 주소와 상황, 그리고 현재 상태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어요. 경찰이 오기까지 약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김태준을 계속 감시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현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벽에 기대어 서서 계속 떨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계속 울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줘. 이건 정말 우연히. 우연히? 저는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수연이는 이불을 감싸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김태준은 옷을 대충 입고 현관 근처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모르는 남자가 제 집에 들어와서 제 아내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그에 따른 피해로 신고합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사실 설명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현행범이었으니까요. 김태준은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연이와는 석 달 전부터 관계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요? 경찰관이 확인하자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헬스클럽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석 달 동안이나 이런 짓을 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수연이가 평소보다 더 화장을 자주 하고 다녔어요. 새 옷도 자주 사 입었고 헬스클럽도 더 열심히 다니겠다고 했었거든요. 몸매 관리를 좀 해야겠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자기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김태준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요. 경찰관들은 김태준을 주거침입죄로 연행했습니다. 수연이는 집에 남았지만 저는 그날 밤 다른 곳에서 잤어요.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가 역겨웠거든요. 특히 그 침대는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모텔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수연이가 그 남자 위에서 몸부림치던 모습, 쾌락에 빠진 표정, 제가 들어갔을 때의 당황한 얼굴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1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승소율이 높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골랐어요. 제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 그리고 경찰 신고 접수증까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건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네요.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인과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김태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얼마 정도로 잡을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2억 원으로 잡아주세요. 2억 원이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18년 결혼 생활을 망쳐놓은 대가입니다. 당연히 받아내야죠. 사실 김태준이 2억 원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돈만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김태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연이와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산 집과 차, 그리고 예금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후 모든 재산을 수연이 명의로 해두었던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시 찾아오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꽤 많네요. 집도 공동 명의고 적금 계좌 몇 개도 부인 명의예요. 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뒀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돈은 제가 번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태준이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른 거였어요. 저는 김태준의 아내에게도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김태준의 주소를 바탕으로 그의 아내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세대주 정보를 확인했더니 부인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SNS 계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김태준의 아내 이름은 박미경이었습니다. 올해 39살이고 아이가 둘 있었어요. SNS를 보니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진이나 일상 사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박미경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준 씨 부인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태준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귀한 남편이 기혼 여성과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제가 그 여성의 남편이고요. 박미경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제가 증거까지 언급하자 박미경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국 박미경과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동영상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사진과 경찰서 조서, 그리고 김태준이 제 집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박미경은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더니 박미경이 중얼거렸어요. 아마 그때마다 제 아내를 만났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박미경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미경도 김태준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태준은 이제 두 개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죠. 아내에게는 이혼과 위자료를, 저에게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김태준의 직장까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신분증에 적힌 주소로 추적해보니 강남 쪽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한종합상사였어요. 꽤 규모가 있는 무역회사였죠. 저는 그 회사 인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귀하 회사 직원 김태준 과장에 대해 제보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어떤 내용인지 묻자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현재 김태준 과장이 기혼자 신분으로 다른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서 법적 분쟁 중입니다. 주거침입죄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직원의 사생활 문제에는 회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종합상사 과장, 불륜으로 법정 공방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클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인사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저는 김태준이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기혼 여성과 석 달간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간주했어요. 그리고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 규모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직원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들은 인사팀 직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김태준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징계 조항이 있었거든요. 결국 김태준은 중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어요. 김태준이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김태준은 직장도 잃고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저에게는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김태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모든 상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의 SNS를 통해 친구들 명단을 파악했고 하나씩 연락을 했어요. 김태준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친구들도 증거를 보여주자 경악했습니다. 김태준의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김태준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수연이의 몰락도 이어졌어요. 수연이의 친정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려줬거든요. 수연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수연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시더니 제가 증거까지 보여드리자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머님이 중얼거리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그년이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나. 친정에서도 수연이를 완전히 손절해버렸어요.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수연이가 친정에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아예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수연이의 친구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특히 수연이가 자주 만나던 주부 모임 친구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한 남자와 석 달 동안 불륜을 저질렀어요.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네요.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경찰 신고 접수증과 법원 서류까지 보여주자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을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김태준을 수연이에게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내가 헬스클럽에서 김태준을 만나서 수연이한테 소개해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 친구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녀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주부 모임도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이혼 후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는 별로 큰 집을 구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직장도 없었거든요. 43살의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하기는 어려웠고 게다가 불륜 스캔들 때문에 소문까지 난 상태였어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청소일 같은 저임금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전에 저와 함께 살 때와는 천지 차이였죠. 김태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해고당한 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륜 스캔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같은 업계에서는 소문이 이미 다 퍼진 상태였거든요. 결국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복수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그 더러워진 침대를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10여 년 동안 잠을 자던 침대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그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어요. 그냥 버리기는 아까웠거든요. 꽤 비싼 침대였고 겉보기에는 멀쩡했으니까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침대 팝니다. 이런 식으로 올릴 생각은 없었어요. 특별한 제목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불륜남이 쓰던 더럽혀진 침대, 용도는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글을 올리면서 상세한 설명도 함께 적었어요.
이 침대는 제 아내 수연이 43세와 김태준 43세이라는 불륜남이 석 달 동안 사용했던 침대입니다.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이 침대에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제 이사를 가면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용도는 구매자 마음대로 하세요. 글을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렸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와, 진짜 사이다네요. 불륜남들 벌벌 떨겠다. 이런 복수가 있었구나.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김태준의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그는 완전히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사진과 신상 정보까지 퍼지면서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어졌어요. SNS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김태준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결국 침대는 태워버리기로 했어요. 누군가 사가더라도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친 후 그 침대를 소각장에서 태웠습니다. 침대가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새집 거실 벽에는 액자 하나를 걸어뒀어요. 내가 참은 만큼 너는 잃을 것이다. 이 문구를 보면서 매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당한 배신과 모욕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혼자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불신할 필요도 없고 뒤통수를 맞을 걱정도 없어요. 수연이와 김태준은 아직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경험한 불륜에 대한 완벽한 복수 스토리입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하나씩 준비해서 완벽한 복수를 해낼 수 있었어요. 법적 대응, 사회적 매장, 경제적 타격까지 모든 면에서 두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사연자인 정상훈 씨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 아내 수연이가 김태준과 불륜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 신고, 손해배상 소송, 직장 신고, 사회적 매장 등 체계적인 복수를 진행했어요. 결국 김태준은 해고당하고 이혼당했으며 수연이도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몰락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륜이 벌어진 침대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완벽한 복수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체계적으로 복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